18일 전략회의를 중앙당 당직자 연석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후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앙당직자 연석 최고회의 날입니다. 중앙당직자분들 되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신 감금 청투쟁 1421일째입니다. 3월 1일이 가까워집니다. 대통령께서 병원에 나와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셨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4년 지난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정말 무능하구나, 무책임하구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약한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이 대한민국의 선배님들께서 일어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전단지, 살포, 금지,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 전작권 배수 시도, 사드 대체에 대한 비협조, 원전을 폐지하고 북한 원전 설립 기동, 한미훈련 축소 및 중단, 9.19 군사 합의, 신적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농단,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또 다른 공수처 설립, 북한 핵폐기에 관심 없고 북한 핵폐기 쇼를 하고 있는 안보쇼,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린 통일쇼, 북한 인권법 무력화, 지소미아 폐지, 대북방송 폐지, 국방부의 지적 적표기 폐지, 보훈처의 공산사회주의에 대한 70% 이상의 서운 증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명수 대법원장의 낭동, 대한민국 법관의 탄핵, 52시간 근로제 등을 비롯한 산업재해 보상금, 수없는 압박,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4년의 주소입니다. 이 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탄핵건이고 이 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감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제 알량한 지식인들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 때만 파리하는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좀 잊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오로지 국민만 믿습니다. 국민께서 저항권을 발동해 주셔야 됩니다.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파들은 그렇게 분열해야 되는가? 정당이라고 민초정당을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당 내에서도 그 민초정당에 스며들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당대표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벌어진 거예요.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한판의 싸움은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제 정치를 떠나고 싶어요. 모두가 오늘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면서 침묵 투쟁을 하고 계신 1421일 3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넘는 데서 손이 얼어가면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모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투쟁하고 또 투쟁하는 그 진정성만큼은 당대표 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 고용 세습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민노총의 고용 세습 구조를 깨버렸어요. 끝까지 버티는 20개 기업을 빼놓고는 110개의 고용세습 기업을 뺐는데 지금은 131개의 고용세습 기업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도 어느 언론 방송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용세습의 현실을 까발려야 됩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고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정교조, 민노총, 또 문재인을 비롯한 세력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비정상적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됩니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의 미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사다리가 없어진 나라. 그것은 결국 중산층이 몰락하는 나라가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중산층을 가장 두려워해요.
중산층을 없애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 업무, 기획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반역자들에 대한 법정 투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자체도 어렵습니다. 사실 많이 어렵지만은 두 가지의 백서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짓 불법 탄핵 백서, 밝혀진 페이지만, 밝혀진 내용의 장수만 45만 페이지, 밝혀지지 않은 게 15만 페이지입니다. 탄핵, 불법 탄핵 백서를 7월까지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고위원도 영입하고 변호사,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하겠습니다. 또 형사재판 백서의 수십만 페이지도 저희들이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이 거짓 불법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탄핵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22년형을 때리는 형사재판입니다. 이 형사재판 내용들도 수십만 페이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백서를 7월 말까지 우리 공화당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든 또 대통령께서 더 힘들어 주시든 우리는 그 백서 준비를 완료하고 백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양심을 팔아먹은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꽁꽁 묶어서 감옥 보낸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무언가를 분명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거짓 불법 짓을 했던 자들,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또 탄핵 백서, 탄핵 과정에 나오는 60만 페이지에 되는 사건마다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에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반역 행위를 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단죄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그냥 그렇게 몰고 가서는 진실 정의의 투쟁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저를 비롯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당직자, 또 시도당 위원장, 또 각 조직위원장, 선명들을 이끌고 계신 선명대 단장님들, 이름 하나 밝히지 않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피와 눈물이 이제 우리가 그런 반역 행위자들에 대한 단죄를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잡는, 거짓 탄핵을 바로 잡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공화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을 이만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공화당, 더 단단한 공화당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